이 사연은 서울 강남의 한 골목에서 벌어진 실화를 바탕으로 각색한 이야기입니다. 오후 1시가 막 지난 시각, 강남대로 뒤편 좁은 골목길에 검은색 벤츠 S클래스가 조용히 멈춰 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남자는 최재민, 61살의 대기업 회장이었어요. 그의 손목에는 100만 원이 넘는 시계가, 양복은 이탈리아 명품 브랜드로 온몸을 감싸고 있었죠. 하지만 그보다 더 눈에 띄는 건 그의 왼손 약지에 끼워진 반지였습니다. 플래티넘 소재의 다이아몬드가 박힌, 그리고 특별한 문양이 새겨진 반지 말이에요. 최재민은 할머니 국밥이라는 낡은 간판을 올려다보며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곳은 그가 10년 넘게 찾아온 단골집이었어요. 회사 근처에는 미슐랭 가이드에 실린 고급 레스토랑들이 즐비했지만 그는 유독 이 소박한 국밥집을 좋아했죠. 문을 열고 들어서자 익숙한 종소리가 딸랑거리며 그의 도착을 알렸습니다. 어서 오세요. 밝은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22살의 지수가 쟁반을 들고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이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지 6개월 정도 되었는데 언제나 밝고 친절한 모습이었죠. 최재민은 그녀의 순수한 미소를 보며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구석진 자리로 안내해 주세요. 최재민은 늘 앉던 자리, 창가에서 조금 떨어진 내 인용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이곳에서는 그 누구도 그를 대기업 회장으로 알아보지 않았어요. 그냥 조금 잘 사는 동네 아저씨 정도로 생각할 뿐이었죠. 그것이 그에게는 큰 위안이었습니다. 메뉴 보시겠어요? 지수가 물었지만 최재민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소고기 국밥 하나 주세요. 늘 먹던 거로요. 네, 알겠습니다. 지수가 주문을 받고 돌아가는 동안 최재민은 주변을 둘러보았어요. 점심시간이라 그런지 국밥집은 손님들로 가득했습니다. 공사장에서 온 듯한 작업복 차림의 남자들부터 근처 사무실에서 나온 직장인들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뜨거운 국밥을 후루룩 먹고 있었죠. 이런 소박한 일상이 그에게는 무척 평화로웠습니다. 10분 정도 지났을까요? 지수가 뜨거운 국밥을 들고 다가왔습니다. 하얀 그릇에 담긴 국밥에서는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고 고소한 냄새가 코끝을 간지렸어요. 뜨거우니까 조심하세요. 지수가 국밥을 내려놓으면서 최재민의 손을 힐끗 보았습니다. 그리고 순간 그녀의 눈이 크게 뜨였어요. 갑작스러운 감탄사에 최재민도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희 엄마도 그 반지 있어요. 지수가 손가락으로 그의 반지를 가리키며 신기하다는 듯이 말했어요. 그 순간 최재민의 숟가락이 멈췄습니다. 그의 눈에는 당황스러운 빛이 스쳤죠. 네. 어머니가? 네. 똑같은 반지예요. 엄마가 늘 끼고 다니시거든요. 지수는 아무렇지 않게 말했지만 최재민의 마음속에는 파도가 일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반지는 아버지가 어머니께 주었던 것으로 가문 대대로 내려오는 유일한 물건이었거든요. 복제품이 있을 리 없다는 것을 그는 확신했습니다. 그 반지를 어디서 보셨죠? 최재민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지수는 물컵을 정리하며 대답했습니다. 집에서요. 엄마가 늘 끼고 계시거든요. 옛날에 누가 줬다고 하시면서 아끼시는 것 같아요. 그 말을 들은 최재민은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30년 전의 기억이 어렴풋이 떠올랐어요. 그때 그가 만났던 한 여성의 모습이 머릿속에 스쳤죠. 혹시 어머니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김영희요. 왜 그러세요? 지수의 대답에 최재민은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김영희. 그 이름은 그의 젊은 시절 잠시 만났던 여성의 이름이었어요. 그리고 그 여성에게 자신이 직접 선물했던 반지가 바로 지금 그의 손가락에 끼워진 것과 똑같은 반지였죠.
손님 괜찮으세요? 얼굴이 하얘지셨는데. 지수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어요. 최재민은 겨우 정신을 차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네. 괜찮습니다. 그런데 혹시 어머니께서 그 반지를 언제부터 끼고 계셨나요? 제가 어릴 때부터 봤으니까 한 20년은 넘었을 거예요. 엄마가 가끔 그 반지 보면서 옛날 연애 얘기하시면서 웃으시거든요. 최재민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30년 전 그가 29살이었을 때의 일이었어요. 당시 그는 아버지의 사업을 물려받아 정신없이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죠. 그런 와중에 만난 김영희는 그에게 잠시나마 평안함을 주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혹시 연락처를? 최재민이 말하다가 멈췄어요. 갑자기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이 이상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 저기 다른 테이블에서 부르시네요. 잠깐만요. 지수가 바쁘게 다른 손님에게 가면서 대화가 끊어졌습니다. 최재민은 혼자 남겨진 채 복잡한 생각에 빠져들었어요. 그의 손에 들린 숟가락이 미세하게 떨렸죠. 그는 반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플래티넘 소재에 새겨진 독특한 문양, 그리고 가운데 박힌 작은 다이아몬드. 이 반지는 그의 할아버지가 할머니께 주었던 것이고 아버지가 어머니께 물려주었으며 그가 언젠가 진정한 사랑을 만나면 주려고 아껴두었던 것이었어요. 하지만 30년 전 그는 이 반지를 김영희에게 주었었죠. 잠시 후 지수가 돌아왔습니다. 최재민은 명함을 꺼내며 말했어요. 혹시 이것 좀 어머니께 전해주실 수 있나요? 꼭 연락을 달라고 말씀드려 주세요. 네. 왜 그러세요? 지수가 의아해하며 명함을 받아들었습니다. 명함에는 그의 이름과 연락처만 간단히 적혀 있었어요. 그냥 궁금한 게 있어서요. 부탁드립니다. 최재민은 국밥을 거의 먹지 못한 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마음은 혼란스러웠고 진실을 알아야 한다는 강한 충동이 밀려왔어요. 그럼 저는 먼저 가보겠습니다. 아, 네. 안녕히 가세요. 지수가 밝게 인사했지만 최재민의 마음은 무겁기만 했습니다. 그는 종소리를 뒤로 하고 국밥집 문을 나섰어요. 차에 오르면서 그는 다시 한번 반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정말 그 김영희가 맞을까? 그렇다면 지수는? 최재민은 시동을 걸면서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 비서, 급한 일이 있어. 김영희라는 사람에 대해 알아봐줘. 50대 후반, 딸이 지수라는 22살 여자아이야. 할머니 국밥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어. 네, 회장님. 언제까지 필요하신가요? 최대한 빨리. 그리고 조심스럽게 알아봐. 전화를 끊은 후 최재민은 창밖으로 멀어져 가는 국밥집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평온했던 일상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30년 전의 비밀이 지금 그의 앞에 다시 나타난 것일까요? 이틀 후 최재민의 사무실에 김 비서가 조사 결과를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평소보다 조심스러웠어요. 회장님, 김영희 씨에 대한 자료를 정리해 왔습니다. 최재민은 손에 들고 있던 펜을 내려놓고 비서를 바라보았습니다. 이틀 동안 그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거든요. 계속해서 30년 전의 기억들이 떠올랐고 그때의 김영희와 지금의 상황이 연결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죠. 말해보세요. 김영희 씨는 현재 59세로 서울 강동구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남편 박철수 씨와 결혼한 지 28년이 되었고 슬아의 딸 지수 씨 한 명을 두고 있어요. 현재는 전업주부로 지내고 계시고요. 최재민은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결혼한 지 28년이라는 것은 지수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결혼했다는 뜻이었어요. 그리고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김 비서가 계속 말했어요.
김영희 씨가 젊은 시절, 정확히는 1994년부터 2000년까지 강남의 르 자댕이라는 프렌치 레스토랑에서 웨이트리스로 일했던 기록이 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최재민의 눈이 커졌습니다. 르 자댕은 그가 젊은 시절 자주 찾던 곳이었어요. 사업상 중요한 미팅이 있을 때마다 이용했던 고급 레스토랑이었죠. 확실한가요? 네, 고용보험 기록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김 비서가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더 말씀해 주세요. 당시 그 레스토랑의 사장이었던 분을 만나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은퇴하셨지만 당시 직원들에 대해서는 잘 기억하고 계신다고 하더군요. 최재민은 의자에 등을 맡겼습니다. 점점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고 있었어요. 그는 천천히 일어나서 사무실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회장님, 혹시 그분과 개인적인 인연이 있으셨나요? 김 비서의 조심스러운 질문에 최재민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마도 그럴 것 같습니다. 최재민은 30년 전을 떠올렸어요. 당시 그는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사고로 회사를 물려받게 되었고 연일 계속되는 업무와 스트레스로 지쳐 있었죠. 그런 그에게 르 자댕의 한 웨이트리스가 특별한 존재였습니다. 김영희는 다른 직원들과 달리 그에게 진심 어린 관심을 보였어요. 그가 피곤해 보일 때면 조용히 따뜻한 차를 가져다 주었고 힘든 일이 있을 때면 격려의 말을 건네주었죠. 그녀의 순수하고 따뜻한 마음이 그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때 내가 그녀에게 반지를 주었어. 최재민이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그때는 진지한 관계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사업이 점점 바빠지면서 그녀와 만날 시간이 줄어들었고 어느덧 자연스럽게 연락이 끊어졌죠. 그는 그녀가 다른 사람과 결혼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조금 서운하긴 했지만 그것이 그녀에게 더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김영희 씨와 연락을 취해보시겠습니까? 김 비서가 물었어요. 최재민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30년이 지난 지금 갑자기 나타나는 것이 그녀에게 부담이 될 수도 있었거든요. 신중하게 접근해 보겠습니다. 우선 지수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연락을 취해보죠. 그날 저녁 최재민은 다시 국밥집을 찾았습니다. 지수는 그를 보고 반갑게 인사했어요. 또 오셨네요. 엄마한테 명함 전해드렸어요. 그래요? 어머니께서 뭐라고 하시던가요? 지수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대답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르는 분이라고 하시더니 명함을 자세히 보시고는 얼굴이 하얘지시더라고요. 그러더니 방으로 들어가셔서 한참 전화 통화를 하시던데 최재민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녀도 자신을 기억하고 있다는 뜻이었어요. 그래서 연락을 주시겠다고 하시던가요? 네, 주말에 연락드릴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신기해요. 어떻게 우리 엄마를 아세요? 지수의 순수한 질문에 최재민은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옛날에 잠시 알던 분이에요. 아주 오래전 일이라서. 와, 그럼 엄마가 젊었을 때 알던 분이시네요. 엄마가 가끔 젊었을 때 얘기하시는데 정말 예쁘셨대요. 사진도 봤는데 진짜 미인이셨어요. 지수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최재민은 그 말을 들으며 옛 기억을 되새겼어요. 정말로 김영희는 아름다운 여성이었습니다. 외모도 아름다웠지만 마음씨가 더욱 아름다웠죠. 그런데 엄마가 그러시는데 옛날에 정말 좋은 분을 만났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너무 바빠서 자주 못 만났다고. 혹시 아버지 말씀하시는 건 아니겠죠? 지수의 말에 최재민은 깜짝 놀랐습니다. 아버지요? 네, 친아버지요. 엄마가 저를 낳고 얼마 안 되어서 지금 아버지와 재혼하셨거든요. 친아버지에 대해서는 많이 말씀 안 하시지만 가끔 그리워하시는 것 같아요.
최재민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수의 친아버지가 따로 있다는 것이었어요. 그렇다면 혹시 자신이 그럼 지수 씨 나이가 어떻게 되죠? 22살이요. 2002년생이에요. 2002년. 그가 김영희와 헤어진 지 얼마 안 된 시점이었습니다. 최재민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혹시 지수가 자신의 딸일 가능성이 있을까요? 엄마가 그러시는데 친아버지는 정말 좋은 분이었다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서로 다른 세상 사람이라서 함께할 수 없었다고.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지만요. 지수가 순수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최재민은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아팠어요. 김영희가 자신과의 신분 차이를 느끼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혹시 어머니께서 그분에 대해 원망하시나요? 아니요, 전혀요. 오히려 고마워하세요. 그분 덕분에 지금의 행복이 있다고 하시거든요. 가끔 반지 보시면서 미소 지으시는 거 보면 정말 소중한 추억인 것 같아요. 최재민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녀가 자신을 원망하지 않는다는 것이 다행이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지수가 자신의 딸일 가능성에 대해서는 더욱 궁금해졌습니다. 그날 밤 최재민은 잠들지 못하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내일이면 김영희로부터 연락이 올 것이고 그때 모든 진실을 알 수 있을 것이었어요.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30년 전의 자신을 되돌아보았습니다. 그때 좀 더 용기를 내어 그녀와 진지한 관계를 이어갔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반지를 보며 최재민은 마음속으로 김영희에게 말했습니다. 영희야, 미안해. 이제라도 모든 것을 바로잡을 수 있다면 좋겠어. 주말 오후 최재민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지만 그는 누구인지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어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최재민 회장님이시죠? 30년 만에 듣는 김영희의 목소리였습니다. 예전보다 조금 더 성숙해진 목소리였지만 그 따뜻한 톤은 여전했어요. 영희 씨, 정말 오랜만입니다. 네, 정말 오랜만이에요. 명함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설마 그 최재민 씨가 맞을까 싶었거든요. 김영희의 목소리에는 놀라움과 동시에 반가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최재민은 마음이 복잡했어요. 기쁘면서도 걱정스럽고 죄송한 마음도 들었죠. 혹시 시간이 되신다면 잠시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할 말이 있어서요. 네, 저도 할 말이 있어요. 어디서 만날까요? 두 사람은 서울 시내의 조용한 카페에서 만나기로 약속했습니다. 최재민은 약속 시간보다 일찍 도착해서 구석진 자리에 앉아 기다렸어요. 그의 손은 자꾸만 반지를 만지작거렸죠. 오후 3시 정각, 카페 문이 열리며 한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김영희였어요. 그녀는 예전보다 나이가 들었지만 여전히 단정하고 우아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왼손 약지에는 정말로 자신의 것과 똑같은 반지가 끼워져 있었어요. 재민 씨. 김영희가 그의 이름을 부르며 다가왔습니다. 최재민은 일어나서 그녀를 맞았어요. 영희 씨, 앉으세요. 뭐 드실까요? 아메리카노로 주세요. 최재민이 커피를 주문하고 돌아오자 김영희는 그의 손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말 똑같은 반지네요. 아직도 끼고 계시는군요. 영희 씨도 마찬가지시네요. 그 반지를 계속 끼고 계셨군요. 김영희는 자신의 반지를 내려다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게 저에게는 소중한 추억이거든요. 처음에는 너무 비싸 보여서 받기가 망설여졌는데 재민 씨가 꼭 간직하라고 하셨잖아요. 최재민은 그날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1999년 크리스마스 이브였어요. 그는 김영희에게 이 반지를 주면서 자신의 진심을 전했었죠. 그때 제가 너무 바빠서
영희 씨께 소홀했던 것 같아요. 미안합니다. 김영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재민 씨가 얼마나 힘든 시기였는지 알고 있었어요.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회사 일이 산더미처럼 쌓여있던 때였잖아요. 그래도 연락도 없이 그렇게 멀어져서 정말 죄송해요. 최재민의 진심 어린 사과에 김영희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괜찮아요. 저도 그때 재민 씨가 저보다 더 큰 세상에서 살고 계시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김영희가 잠시 망설이더니 계속 말했어요. 사실 그때 제가 임신했었어요. 최재민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의 예상이 맞았던 것이었어요. 지수가, 네, 지수가 재민 씨 딸이에요. 카페 안이 갑자기 조용해진 것 같았습니다. 최재민은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어요. 22년 동안 모르고 지낸 딸이 있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거든요. 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말하고 싶었어요. 정말 많이 고민했었죠. 하지만 그때 재민 씨는 너무 바빠서 만나기도 힘들었고, 저는 그냥 평범한 웨이트리스였잖아요. 재민 씨에게 짐이 될까봐 두려웠어요. 김영희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최재민도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지수를 혼자 키우신 거예요? 아니에요. 지수가 2살 때 지금 남편을 만났어요. 철수 씨는 지수를 친딸처럼 여기고 키워줬죠. 지수도 철수 씨를 친아버지로 생각하고 있어요. 최재민은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안도감과 동시에 허전함도 느꼈어요. 그럼 지수는 제가 친아버지라는 걸 모르는 거군요. 네, 모르고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모르게 하고 싶어요. 김영희의 단호한 말에 최재민은 놀랐습니다. 왜요? 지수는 지금 행복해요. 철수 씨를 아버지로 생각하고 평범하지만 따뜻한 가정에서 자랐어요. 갑자기 생물학적 아버지가 나타나서 그 평온함을 깨고 싶지 않아요. 최재민은 김영희의 말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지수에게는 지금의 가정이 전부였고 그것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했어요. 하지만 제가 지수를 도와줄 수 있는 일이 있지 않을까요? 대학 등록금이라든지 그런 건 필요 없어요. 저희가 해결할 수 있어요. 김영희는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영희 씨, 제가 22년 동안 아버지 역할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해 정말 죄송해요. 이제라도 뭔가 해드리고 싶은데. 재민 씨, 제가 지수를 혼자 키우기로 결정한 것이고 철수 씨가 좋은 아버지가 되어준 것도 다 저희 선택이었어요. 재민 씨가 죄책감을 느끼실 필요는 없어요. 김영희의 말에는 원망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최재민을 위로하는 듯한 따뜻함이 있었어요.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예전처럼 지내면 되지 않을까요? 재민 씨는 국밥집의 단골 손님이고 지수는 그곳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생이면 되는 거예요. 최재민은 아쉬웠지만 김영희의 뜻을 존중하기로 했습니다. 그것이 지수와 김영희의 가정을 위한 최선의 선택이라고 생각했어요. 알겠습니다. 하지만 혹시 지수에게 도움이 필요한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해 주세요. 고마워요, 재민 씨. 그리고 오늘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 마음속에 담고 있던 말들을 할 수 있었네요. 김영희가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최재민도 함께 일어났어요. 영희 씨, 정말 고마워요. 지수를 이렇게 훌륭하게 키워주셔서. 지수는 재민 씨를 닮아서 똑똑하고 착해요. 자랑스러운 딸이에요. 김영희의 말에 최재민은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비록 함께 키우지는 못했지만 지수가 자신의 딸이라는 것이 자랑스러웠어요. 2사람은 카페 밖에서 헤어졌습니다. 김영희가 돌아가는 뒷모습을 보며 최재민은 마음속으로 그녀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어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조용히 지수를 지켜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최재민은 반지를 보며 생각했어요. 이 반지는 이제 그에게 새로운 의미가 되었습니다. 사랑했던 여인과의 추억, 그리고 알지 못했던 딸과의 연결고리가 된 것이었어요. 김영희와의 만남 이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최재민은 그동안 지수가 자신의 딸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위해 노력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아쉬움이 남아 있었죠. 22년 동안 함께하지 못한 시간들, 그리고 앞으로도 진실을 말할 수 없다는 현실이 그를 무겁게 했습니다. 그는 김영희의 뜻을 존중하기로 했지만 적어도 지수가 어떤 아이인지는 더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 평소보다 자주 국밥집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자주 오시네요. 지수가 밝게 인사하며 다가왔습니다. 최재민은 그녀를 볼 때마다 가슴이 뭉클했어요. 자신을 닮은 눈매와 김영희를 닮은 따뜻한 미소가 어우러진 얼굴이었죠. 이 근처에 일이 있어서 자주 오게 되네요. 역시 소고기 국밥 하나 주세요. 네, 금방 가져다 드릴게요. 지수가 주문을 받고 돌아가는 모습을 보며 최재민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는 다른 손님들에게도 항상 친절했고 일처리도 꼼꼼했어요. 국밥집 사장님도 지수를 무척 아꼈죠. 지수야, 테이블 7번 음식 나갔다. 네, 알겠습니다. 지수가 바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며 최재민은 문득 궁금해졌어요. 그녀의 꿈이 무엇인지, 어떤 생각을 하고 사는지 알고 싶었거든요. 국밥을 가져온 지수에게 최재민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수 씨는 대학생이죠? 네, 경희대학교 호텔 경영학과 3학년이에요. 졸업하고 나서 요리사가 되는 게 꿈이에요. 요리사요? 멋진 꿈이네요. 지수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네, 어릴 때부터 요리하는 걸 좋아했어요. 엄마한테 배워서 집에서도 자주 해먹고 아버지도 제 요리를 정말 좋아하세요. 지수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철수 씨를 말하는 것이었어요. 최재민은 복잡한 마음이었지만 그녀가 행복해한다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어떤 요리를 전문으로 하고 싶으세요? 한식이요. 우리나라 전통 음식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해서 젊은 사람들도 좋아할 수 있게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여기서 아르바이트 하면서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맛을 배우고 있어요. 최재민은 지수의 열정에 감동했습니다.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아르바이트가 아니라 자신의 꿈을 위한 공부의 일환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대단하네요. 그런데 요리를 배우려면 비용이 많이 들 텐데. 맞아요. 졸업하고 나서 요리 학원도 다니고 해외 연수도 가고 싶은데 돈이 많이 들어서 고민이에요. 아버지가 도와주시겠다고 하시는데 너무 부담을 드리고 싶지 않거든요. 지수의 말을 들으며 최재민은 마음이 아팠습니다. 자신이 도와줄 수 있는 일이 있는데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이 답답했어요. 혹시 장학금 같은 거 알아보셨나요? 네, 알아보고 있어요. 성적은 괜찮은 편이라서 받을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여기서 아르바이트한 돈도 모으고 있어요. 지수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녀의 긍정적인 모습이 최재민에게는 더욱 애틋하게 느껴졌어요. 그날 오후 최재민은 비서에게 특별한 지시를 내렸습니다. 김 비서, 경희대학교 호텔 경영학과에 익명으로 장학금을 기부하고 싶어요. 조건은 성적이 우수하고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에게 주는 것으로 하고요. 네, 알겠습니다. 금액은 어느 정도로 하시겠습니까? 1년에 500만 원씩 향후 10년간 지속하는 것으로 하죠. 그리고 절대 제 이름이 알려지면 안 됩니다. 최재민은 직접적으로 지수를 도와줄 수는 없지만 이런 방식으로라도 그녀의 꿈을 지원하고 싶었어요. 물론 다른 학생들도 도움을 받을 수 있어서 더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며칠 후 최재민이 다시 국밥집을 찾았을 때 지수는 평소보다 훨씬 밝은 표정이었어요. 손님, 정말 좋은 일이 생겼어요. 무슨 일이죠? 학교에서 새로운 장학금이 생겼는데 제가 받게 됐어요. 1년에 500만 원씩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지수가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최재민은 속으로 미소를 지었어요. 정말 축하해요. 열심히 공부한 보람이 있네요. 네, 정말 기뻐요. 이제 아버지한테 부담을 덜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리 학원도 다닐 수 있을 것 같고요. 지수의 기쁜 모습을 보며 최재민은 뿌듯했습니다. 비록 아버지로서 직접 도와줄 수는 없지만 이런 방식으로라도 그녀의 꿈을 지원할 수 있어서 다행이었어요. 그런데 누가 기부하신 건지 아세요? 아니요, 익명이래요. 정말 감사한 분이에요. 언젠가 꼭 만나서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어요. 최재민은 마음속으로 답했습니다. 아버지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야. 그날 저녁 최재민은 김영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영희 씨, 지수가 장학금을 받게 됐다고 기뻐하던데요. 네, 정말 다행이에요. 그 아이가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혹시 재민 씨가? 아니에요. 정말 우연의 일치인 것 같아요. 최재민은 거짓말을 했지만 김영희도 짐작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재민 씨, 정말 고마워요. 지수가 꿈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게 되었어요. 지수가 워낙 열심히 해서 받은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 응원하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최재민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비록 아버지라는 사실을 밝힐 수는 없지만 이런 방식으로라도 지수를 지켜보고 도와줄 수 있다는 것이 그에게는 큰 위안이었어요. 그는 반지를 보며 다짐했습니다. 앞으로도 조용히 지수를 지켜보면서 그녀가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뒤에서 도와주겠다고 말이에요. 그것이 지금의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아버지 역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최재민에게 국밥집은 단순한 식당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딸과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장소였고 그녀의 성장을 지켜볼 수 있는 소중한 공간이었습니다. 그는 앞으로도 계속 이곳을 찾을 것이고 지수의 꿈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조용히 지켜볼 것이었어요. 몇 개월이 지나면서 최재민은 국밥집의 완전한 단골이 되었습니다. 일주일에 두세 번은 꼭 찾아오는 그를 보며 지수도 이제는 가족처럼 편하게 대했어요. 오늘도 소고기 국밥이세요? 네, 그런데 오늘은 조금 늦게 오게 됐네요. 오후 2시가 넘은 시간이었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나서 그런지 국밥집은 한적했어요. 최재민은 지수와 좀 더 대화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지수 씨, 요즘 학교는 어때요? 바빠요. 졸업 작품 준비하느라 정신없어요. 한식을 퓨전으로 재해석한 코스 요리를 만들고 있거든요. 지수가 앞치마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그녀의 표정에는 피로가 보였지만 동시에 열정도 느껴졌어요. 어떤 요리를 준비하고 계세요? 전통 궁중 요리를 현대적으로 바꾸는 거예요. 예를 들어 신선로를 개인용 미니 버전으로 만들어서 플레이팅도 예쁘게 하고 맛도 젊은 사람들이 좋아할 수 있게 조금 바꾸는 거죠. 최재민은 지수의 설명을 들으며 감탄했습니다. 단순히 요리를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깊이 있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정말 멋진 아이디어네요. 전통을 계승하면서도 혁신을 추구하는 거군요. 네, 맞아요. 우리 음식이 정말 좋은데 젊은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만들고 싶어요. 그때 국밥집 사장님이 다가왔습니다. 지수야, 내가 자주 얘기하지만 너는 정말 대단한 아이야. 이런 꿈을 가진 젊은이가 있어서 우리 전통 음식도 살아날 수 있을 거야. 사장님, 너무 과찬이세요. 지수가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사장님은 최재민을 보며 말했어요. 손님도 아시겠지만 지수는 정말 특별한 아이예요. 여기서 일하면서도 항상 우리 음식의 맛을 연구하고 손님들과 이야기하면서 배우려고 하거든요. 최재민은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이런 열정을 가진 젊은이를 보면 우리 전통 문화의 미래가 밝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말이에요. 사장님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지수가 내년에 졸업하면 프랑스로 요리 연수를 가고 싶어 해요. 그런데 비용이 만만치 않아서 고민이 많더라고요. 최재민의 귀가 쫑긋했습니다. 프랑스요? 네, 프랑스에서 정통 요리를 배우고 나서 우리나라로 돌아와서 한식과 결합하는 게 꿈이에요. 그런데 1년에 5천만 원 정도 들어서 지수가 쑥스럽게 말했습니다. 그 정도면 정말 큰 돈이네요. 네, 그래서 고민이에요. 아버지가 도와주시겠다고 하시는데 너무 부담이 클 것 같아서요. 차라리 국내에서 더 공부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최재민은 마음이 아팠습니다. 돈 때문에 꿈을 포기하려는 딸을 보는 것이 견딜 수 없었어요. 혹시 장학금 같은 것도 알아보셨나요? 네, 알아보고 있어요. 그런데 해외 연수 관련 장학금은 경쟁이 너무 치열해서 그날 저녁 최재민은 비서에게 또 다른 지시를 내렸습니다. 김 비서, 프랑스 요리 연수 관련 장학금을 만들고 싶어요. 경희대 호텔 경영학과 우수 학생 1명을 선발해서 1년 동안 지원하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도 익명으로 하시는 거죠? 물론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더 신중하게 해주세요. 절대 제 이름이 알려지면 안 돼요. 최재민은 지수가 꿈을 포기하는 것을 볼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아버지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일주일 후 최재민이 국밥집을 찾았을 때 지수는 울고 있었습니다. 지수 씨, 무슨 일이에요? 아, 손님. 죄송해요. 너무 기뻐서 그래요. 지수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좋은 일이 있었나 봐요? 네,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어요. 학교에서 연락이 왔는데 프랑스 요리 연수 장학금에 제가 선발됐다고 하네요. 최재민은 속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말 축하해요. 정말 대단하네요. 네, 저도 믿을 수 없어요. 1년 동안 모든 비용을 지원해 준다고 하네요. 누가 이런 기부를 해주신 건지 정말 감사해요. 지수가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언제 떠나세요? 내년 3월이요. 졸업하고 바로 가게 되는 거예요. 프랑스에서 정통 요리를 배우고 나서 꼭 좋은 요리사가 되고 싶어요. 최재민은 지수의 꿈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며 뿌듯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아쉬움도 있었어요. 1년 동안 지수를 볼 수 없다는 것이 아쉬웠거든요. 그날 저녁 최재민은 김영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영희 씨, 지수가 프랑스 연수를 가게 됐다고 하더군요. 네, 정말 기뻐해요. 그런데 재민 씨가 또 도와주신 건 아니죠? 김영희의 직감은 정확했습니다. 모르겠어요.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고요. 재민 씨, 정말 고마워요. 지수가 꿈을 이룰 수 있게 되었어요. 지수가 워낙 열심히 해서 받은 거예요. 프랑스에서 많은 것을 배워올 거예요. 그런데 걱정도 되네요. 처음으로 혼자 해외에 나가는 건데. 김영희의 목소리에 걱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지수는 똑똑하고 적응력도 좋으니까 잘할 거예요. 그리고 좋은 경험이 될 거예요. 네, 맞아요. 그 아이가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뒤에서 도와주시는 재민 씨가 있어서 정말 든든해요. 최재민은 전화를 끊은 후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지수가 프랑스에 있는 동안 자신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리고 그녀가 돌아왔을 때는 어떤 모습으로 만날 수 있을까요?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지수가 프랑스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뒤에서 계속 지원하고 그녀가 돌아왔을 때 자랑스러운 요리사가 되어 있기를 바라겠다고 말이에요. 이제 최재민에게는 새로운 목표가 생겼습니다. 지수가 프랑스에서 돌아올 때까지 그녀를 위한 더 큰 계획을 세우는 것이었어요. 그것이 바로 아버지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지수가 프랑스로 떠난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최재민은 그동안 국밥집을 찾을 때마다 허전함을 느꼈어요. 지수가 없는 국밥집은 예전과 같은 의미가 아니었거든요. 지수가 보고 싶으시죠? 어느 날 국밥집 사장님이 최재민에게 말했습니다. 네, 그 친구가 있을 때가 더 활기찼던 것 같아요. 맞아요. 지수가 없으니까 국밥집이 조용해졌어요. 그런데 며칠 전에 편지가 왔어요. 사장님이 서랍에서 편지를 꺼내며 보여주었습니다. 프랑스에서 보낸 편지예요. 읽어보시겠어요? 최재민은 조심스럽게 편지를 받아들었습니다. 지수의 정성스러운 글씨로 쓰여진 편지였어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프랑스에서 지수입니다. 여기 날씨가 정말 좋아요. 매일 요리 학교에 다니면서 새로운 것들을 배우고 있어요. 특히 소스 만드는 법을 배우고 있는데 정말 어렵지만 재미있어요. 사장님, 국밥집이 그리워요. 그리고 자주 오시던 단골 아저씨도 그리워요. 혹시 아직도 오시나요? 오시면 안부 전해주세요. 내년에 돌아가면 더 맛있는 음식 만들어 드릴게요. 편지를 읽으며 최재민은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지수가 자신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이 감사했어요. 정말 착한 아이예요. 멀리 있으면서도 이렇게 안부를 전해주고. 사장님이 흐뭇하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지수 어머니가 가끔 오세요. 딸이 보고 싶어서 그런 것 같아요. 최재민은 놀랐습니다. 김영희가 국밥집에 온다는 얘기는 처음 들었거든요. 어머니가 여기 오신다고요? 네, 지수가 자주 일했던 곳이니까 그리운 거겠죠. 보통 오후 늦은 시간에 오셔서 차 한 잔 마시고 가세요. 최재민은 김영희를 만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어요. 며칠 후 최재민은 평소보다 늦은 시간에 국밥집을 찾았습니다. 오후 4시쯤이었는데 정말로 김영희가 구석진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영희 씨? 김영희가 고개를 들며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 재민 씨? 어떻게 이 시간에? 지수가 보고 싶어서 가끔 늦은 시간에도 와요. 영희 씨도 같은 마음이신 것 같네요. 최재민이 김영희 앞자리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네, 그 아이가 여기서 일하던 모습이 자꾸 떠올라서요. 멀리 있으니까 더 보고 싶어지네요. 김영희의 목소리에는 그리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프랑스에서 연락은 자주 와요? 일주일에 한 번씩 영상 통화해요. 정말 열심히 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언어 때문에 힘들어했는데 지금은 많이 늘었다고 하네요. 김영희가 휴대폰을 꺼내며 지수의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요리복을 입고 환하게 웃고 있는 지수의 모습이었어요. 정말 행복해 보이네요. 네, 꿈을 이루고 있으니까요. 재민 씨 덕분이에요. 김영희가 고마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제가 뭘 했다고요? 장학금 말이에요. 정말 고마워요. 지수가 자신의 꿈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게 해주셔서. 최재민은 부인하려고 했지만 김영희의 눈빛이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었어요. 지수가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해요. 그런데 걱정도 되네요. 돌아와서 좋은 일자리를 구할 수 있을지. 김영희의 걱정에 최재민은 생각이 있었습니다. 혹시 지수가 돌아오면 어떤 일을 하고 싶어 하나요? 자기만의 레스토랑을 갖는 게 꿈이에요. 한식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요리를 선보이고 싶다고 하더군요. 최재민은 속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지수가 돌아오면 그녀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었어요. 시간이 지나면 기회가 생길 거예요. 실력이 있으면 길이 열리죠.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 아이가 정말 열심히 하거든요. 두 사람은 지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최재민은 김영희와 이야기하면서 지수에 대해 더 많이 알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녀가 얼마나 훌륭한 어머니인지도 새삼 깨달았습니다. 영희 씨, 지수를 정말 잘 키우셨어요. 저 같은 사람이 아버지 역할을 하지 못해서 미안해요. 재민 씨, 그런 말씀 마세요. 지수는 지금도 충분히 행복해요. 그리고 재민 씨가 뒤에서 도와주시는 걸 알고 있어요. 김영희의 따뜻한 말에 최재민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날 밤 최재민은 비서에게 특별한 지시를 내렸습니다. 김 비서, 강남 쪽에 작은 레스토랑 자리 하나 알아봐 주세요. 젊은 요리사가 시작하기 좋은 곳으로요. 네, 어떤 용도로 사용하실 건가요?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어요. 일단 알아만 봐주세요. 최재민은 지수가 돌아올 때까지 그녀를 위한 준비를 하고 싶었습니다. 물론 직접적으로 도와줄 수는 없지만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은 가능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 후로 최재민과 김영희는 종종 국밥집에서 만나 지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두 사람에게는 지수가 공통의 관심사였고 그녀에 대한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었어요. 지수가 돌아오면 정말 많이 달라져 있을 것 같아요. 김영희가 말했습니다. 네, 분명히 더 훌륭한 요리사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 모두 자랑스러워 할 거예요. 최재민이 답하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지수가 돌아오는 날이 기다려졌어요. 그때까지 그는 더 많은 준비를 해둬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프랑스에 있는 딸을 위해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나씩 준비해가는 것이 최재민에게는 새로운 삶의 의미가 되었습니다. 비록 직접적으로 아버지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녀의 꿈을 위해 길을 만들어주는 것이 자신의 역할이라고 생각했어요. 지수가 프랑스에서 돌아온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최재민은 그녀가 돌아왔다는 소식을 듣고 가슴이 설렜어요. 오랜만에 국밥집에서 지수를 만날 수 있다는 생각에 기대가 컸죠. 지수야, 정말 오랜만이다. 국밥집 사장님이 반갑게 인사하며 지수를 맞았습니다. 1년 만에 본 지수는 확실히 달라져 있었어요. 더 성숙해진 모습이었고 자신감도 넘쳤습니다. 사장님, 보고 싶었어요. 프랑스에서 배운 요리 기술로 더 맛있는 음식 만들어 드릴게요. 지수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최재민은 며칠 후 국밥집을 찾았어요. 지수가 있는 모습을 보니 정말 반가웠습니다. 어머, 단골 아저씨. 정말 오랜만이에요. 지수가 달려와서 인사했습니다. 지수 씨, 정말 오랜만이에요. 프랑스에서 잘 지냈어요? 네, 정말 많은 걸 배웠어요. 특히 소스 만드는 법이랑 플레이팅 기술을 많이 배웠죠. 언젠가 기회가 되면 직접 만들어 드릴게요. 지수의 눈빛이 예전보다 훨씬 밝았습니다. 꿈에 한 걸음 더 다가간 것 같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무엇을 하고 계세요? 일단 여기서 다시 아르바이트 하면서 한국 음식에 대해 다시 공부하고 있어요. 프랑스 요리와 한식을 결합하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거든요. 최재민은 지수의 열정에 감동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계속 아르바이트만 하고 있다는 것이 안타까웠어요. 취업 준비는 안 하세요? 사실 몇 군데 지원해 봤는데 다들 경력을 원하더라고요. 신입으로 들어가기가 쉽지 않아서. 지수의 표정이 조금 어두워졌습니다. 혹시 독립해서 식당을 차리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그게 최종 목표예요. 하지만 아직 자본도 없고 경험도 부족해서 몇 년 더 준비해야 할 것 같아요. 최재민은 마음이 아팠습니다. 지수가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 안타까웠어요. 그날 저녁
최재민은 비서에게 연락했습니다. 김 비서, 이전에 알아봐달라고 했던 레스토랑 자리 말인데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나요? 네, 강남 쪽에 좋은 자리 하나 찾았습니다. 규모도 적당하고 젊은 요리사가 시작하기에 좋은 조건이에요. 그럼 그 자리를 임대해 주세요. 그리고 젊은 요리사에게 기회를 주는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최재민은 지수를 직접 도울 수는 없지만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은 가능하다고 생각했어요. 어떤 프로그램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실력 있는 젊은 요리사에게 레스토랑을 일정 기간 무료로 임대해 주는 거예요. 대신 일정 기간 후에 성과를 보고 정식으로 인수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좋은 아이디어네요. 어떤 방식으로 선발하시겠습니까? 요리 실력과 창의성을 중심으로 심사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도 익명으로 진행해 주세요. 최재민은 이런 방식으로 지수에게 기회를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일주일 후 국밥집에 포스터 하나가 붙었습니다. 젊은 요리사 지원 프로그램이라는 제목이었어요. 이게 뭐예요? 지수가 포스터를 보며 물었습니다. 어떤 후원자가 젊은 요리사들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었대요. 레스토랑을 1년간 무료로 임대해주고 성공하면 정식으로 인수할 수 있게 해준다고 하더군요. 사장님이 설명해 주었습니다. 정말요? 그럼 지원해 볼까요? 지수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지원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요리 실력을 보여주는 포트폴리오와 사업 계획서를 제출하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 요리 시연도 있다고 하네요. 지수는 집에 돌아가서 바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프랑스에서 배운 기술과 한식을 결합한 창의적인 메뉴를 구상했어요. 최재민은 며칠 후 김영희를 만났습니다. 영희 씨, 지수가 요리사 지원 프로그램에 지원했다고 하더군요. 네, 정말 열심히 준비하고 있어요. 이번에는 정말 간절해 보이더라고요. 김영희의 표정에는 기대와 걱정이 함께 있었습니다.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 지수의 실력이면 충분히 가능할 거예요. 그런데 경쟁이 치열할 텐데 혹시 떨어지면 어떻게 하나 싶어서 걱정이에요. 최재민은 마음속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지수가 선발되지 않을 리가 없었거든요. 2주일 후 지수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합격했어요. 지수가 국밥집에 뛰어들어와서 소리쳤습니다. 정말요? 축하해요. 사장님과 다른 직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다음 달부터 강남에 있는 레스토랑에서 시작할 수 있대요. 1년 동안 무료로 사용하고 성공하면 정식으로 인수할 수 있다고 하네요. 지수가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어떤 요리를 할 예정이에요? 최재민이 물었습니다. 한식을 프렌치 기법으로 재해석한 퓨전 요리예요. 전통의 맛은 살리면서도 현대적인 감각으로 플레이팅하는 거죠. 지수의 계획을 들으며 최재민은 자랑스러웠습니다. 레스토랑 이름은 정했어요? 네, 온고지신이라고 지으려고 해요. 옛것을 익히고 새것을 안다는 뜻이거든요. 최재민은 지수의 센스에 감탄했습니다. 정말 멋진 이름이네요. 꼭 성공하실 거예요. 고마워요, 아저씨. 그동안 응원해 주셔서 힘이 됐어요. 지수가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그날 밤 최재민은 김영희에게 전화했습니다. 영희 씨, 지수가 합격했다고 하더군요. 네, 정말 기뻐해요. 꿈이 현실이 되는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다행이에요. 지수가 훌륭한 요리사가 될 거예요. 재민 씨, 정말 고마워요. 재민 씨, 정말 고마워요. 지수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지수가 워낙 실력이 있어서 가능한 일이에요. 앞으로가 더 기대되네요. 최재민은 지수의 새로운 시작을 지켜보며 뿌듯했습니다. 이제 그녀가 진정한 요리사로 성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비록 아버지라는 사실을 밝힐 수는 없지만
이렇게 뒤에서 지원하며 지수의 꿈을 이루어가는 것이 자신의 역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수의 레스토랑이 성공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이 최재민의 새로운 기대가 되었어요. 지수의 레스토랑 온고지신이 오픈한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처음에는 손님이 많지 않아서 걱정했지만 입소문을 타면서 점점 유명해지기 시작했어요. 음식 전문 블로거들이 방문해서 좋은 후기를 써주었고 맛집으로 소문나면서 예약이 밀리는 인기 레스토랑이 되었습니다. 최재민은 지수의 성공을 지켜보며 무척 자랑스러웠어요. 그는 가끔 온고지신을 찾아가서 지수의 요리를 맛보곤 했습니다. 물론 그녀는 자신이 뒤에서 도와준 사람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었지만 그것으로 충분했어요. 아저씨, 오늘도 오셨네요. 지수가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그녀는 셰프복을 입고 있었는데 정말 전문 요리사 같은 모습이었어요. 오늘은 어떤 요리를 추천해 주시겠어요? 오늘 특별 메뉴가 있어요. 전통 갈비찜을 프렌치 스타일로 재해석한 거예요. 소스도 특별하게 만들었거든요. 지수가 자신있게 말했습니다. 그럼 그걸로 주세요. 최재민은 지수의 추천을 받아 주문했습니다. 음식이 나오는 동안 그는 레스토랑을 둘러보았어요. 깔끔하고 세련된 인테리어에 따뜻한 분위기가 잘 어우러져 있었습니다. 어떠세요? 지수가 직접 음식을 가져오며 물었습니다. 정말 훌륭하네요. 전통 갈비찜의 맛은 살리면서도 완전히 새로운 요리 같아요. 최재민이 진심으로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감사해요. 사실 이 요리는 국밥집에서 일할 때 영감을 받은 거예요. 전통 음식의 깊은 맛을 현대적으로 표현하고 싶었거든요. 지수의 말을 들으며 최재민은 뭉클했습니다. 그녀가 자신의 뿌리를 잊지 않고 있다는 것이 감사했어요. 그런데 요즘 어떠세요? 많이 바쁘시겠어요? 네, 정말 바빠요. 하지만 너무 행복해요. 제가 정말 하고 싶었던 일을 하고 있으니까요. 지수의 표정에는 만족감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혹시 이 기회를 주신 후원자가 누구신지 아세요? 최재민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요, 끝까지 익명으로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정말 감사한 분이에요. 언젠가 꼭 만나서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어요. 최재민은 마음속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지수의 감사한 마음을 받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그날 저녁 최재민은 김영희를 만났습니다. 이제 두 사람은 정기적으로 만나서 지수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가 되었어요. 지수가 정말 성공했네요. 레스토랑도 잘 되고 있고 요리사로서도 인정받고 있어요. 김영희가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정말 자랑스러워요. 지수의 노력이 결실을 맺은 거죠. 그런데 요즘 지수가 고민이 하나 있어요. 김영희의 표정이 조금 어두워졌습니다. 무슨 고민이요? 레스토랑이 성공하면서 정식으로 인수할 때가 다가오고 있어요. 그런데 인수 비용이 만만치 않아서 걱정이에요. 최재민은 이미 그 문제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얼마 정도 필요한가요? 2억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지수가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아직 젊은 나이에 그런 큰 빚을 지는 게 걱정돼요. 최재민은 속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분명히 방법이 있을 거예요. 며칠 후 최재민은 비서에게 지시했습니다. 김 비서, 지수의 레스토랑 인수권에 대해 특별 제안을 하나 만들어주세요. 어떤 제안 말씀이신가요? 성공적으로 운영했으니까 인수 조건을 더 좋게 해주는 거예요. 할부로 납부할 수 있게 하고 이자도 거의 없는 조건으로요. 네, 알겠습니다. 일주일 후 지수에게 좋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정말 믿을 수 없어요. 지수가 국밥집에 뛰어들어와서 소리쳤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최재민이 물었습니다.
후원자분이 레스토랑 인수 조건을 바꿔주셨어요. 한 번에 큰 돈을 내지 않아도 되고 10년에 걸쳐서 조금씩 갚으면 된다고 하네요. 지수가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정말 다행이네요. 그럼 이제 걱정 없이 요리에만 집중할 수 있겠어요. 네, 정말 감사해요. 그분이 누구신지 모르겠지만 정말 천사 같은 분이에요. 최재민은 지수의 기쁜 모습을 보며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날 밤 최재민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지수가 성공하는 모습을 보니 자신의 인생도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되었어요. 그는 반지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반지는 이제 단순한 장신구가 아니었어요. 김영희와의 사랑, 지수와의 인연, 그리고 새로운 시작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최재민은 자신이 22년 동안 몰랐던 딸이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였고, 비록 아버지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녀의 꿈을 지켜보며 응원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는 새로운 결심을 했습니다. 자신의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는 재단을 만들어서 지수 같은 젊은이들을 더 많이 도와주겠다고 말이에요. 지수야, 아버지는 항상 내 곁에 있어. 최재민이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며칠 후 최재민은 마지막으로 국밥집을 찾았습니다. 지수는 이제 레스토랑이 바빠서 예전처럼 자주 볼 수 없었지만 가끔 인사를 나누러 왔어요. 아저씨, 오랜만이에요. 지수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지수 씨, 요즘 어떠세요? 정말 바쁘지만 행복해요. 그리고 곧 좋은 소식이 있을 것 같아요. 무슨 소식이요? 미슐랭 가이드에서 연락이 왔어요. 평가를 받게 될 것 같아요. 최재민은 놀라며 축하했습니다. 정말 대단하네요.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 감사해요. 그동안 응원해주신 모든 분들 덕분이에요. 지수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최재민은 국밥집을 나서면서 마지막으로 돌아보았습니다. 이곳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이제 아름다운 결말을 향해 가고 있었어요. 그는 차에 오르며 반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이 반지는 이제 그에게 과거의 아픔이 아니라 미래의 희망을 의미했어요. 지수가 계속 성장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자신도 더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몇 개월 후 지수의 레스토랑 온고지시는 미슐랭 원스타를 받았습니다. 최재민은 그 소식을 듣고 무척 자랑스러웠어요. 자신의 딸이 이렇게 훌륭한 요리사가 되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비록 아버지라는 사실을 밝힐 수는 없지만 지수의 성공을 지켜보며 응원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그녀의 든든한 후원자로 남아있을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최재민에게 지수는 이제 단순한 딸이 아니었어요. 그녀는 자신의 삶에 새로운 의미를 준 소중한 존재였고, 그녀의 꿈을 통해 자신도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작은 국밥집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이 그에게는 가장 소중한 기억이 되었어요.